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무역 갈등 완화와 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큰 폭으로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크게 뛰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최근 3거래일간 다우는 5%대, 또 S&P 500은 6%대, 나스닥이 무려 8%가량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우선 이 개장 전에 중국 측에선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곧 이어서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 대화 중이고 심지어 오전에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히게 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힘을 되찾았고요. 중국은 공식적인 협상, 또 미국 측에서는 물밑 협상을 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2, 3주 이내에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해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다시 한번 6월 금리 인하설에 불을 붙이게 되면서 지수 상승폭은 더욱 확대가 됐습니다. 서비스나우 또 램 리서치와 같은 기술주의 호실적까지 힘을 다시 한번 보태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 현재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CATL이 상하이 슈퍼테크데이에서 공개했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튬에 비해서 이 지구상에서 420배가량 흔한 원료인 나트륨을 사용한 이 친환경 배터리 기술로 이게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철강까지 간밤에 있었던 협상 이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비롯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25%에 대한 면제 요청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흐름 좋네요.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SK 하이닉스 덕분에 간밤 브로드컴이 6%대의 강세를 보여줬었죠. 또 마지막으로 어제 역대급 실적 보여준 조선과 노보노디스크발 이슈가 여전한 비만 치료제까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GDP 역성장의 벽에 부딪혔던 어제 코스피 시장 반등의 문턱을 어제는 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시각 0.87%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의 이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2,540선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외인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의 매도 흐름을 보였고요. 벌써 외인 이탈이 지난 8월 이후로 9개월 연속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불안감 더해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11거래일째 드디어 다시 한번 외인이 돌아와주게 되면서 현재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간밤에 진전됐던 이 협상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현재 외인의 이 매수세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보합권에 머물렀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0.42%,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낮지만요. 그래도 벌써 730선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돌아와 줬네요. 이어서 개인까지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외인의 정말 오랜만에 바이코리아에 힘입어서 나란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4월 24일 관세 관련한 협정이 우리 지수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것이란 그런 분석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 이 표적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섹터 전력 설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아마존과 엔비디아 임원진의 발언에 오늘 AI주가 움직이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찬가지로 전선 전력주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살짝 눌려왔었던 전선주들 다시 한번 이 전성기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주인공 확인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단 전력 설비주 강하고요. 원전 테마, 반도체, 2차 전지, 풍력주 이쪽이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강해요. 어제 미국 시장이 17,000을 돌파를 해주는 바람에 이제 강세를 주는데 아직 18,000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거 22일 날 미국 시장 반등 나올 때 단타 단기 매매로 매수가 된다. 매수를 하셔라.
라고 화요일 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지금 연장선인데 이번 주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 움직이는 것들 체크도 했지만 제일 만만한 쪽으로 전선 전력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렸었고 오늘 지금 장중에 바이오 스마트가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 또 다시 폭등 나오죠. 이것도 어제 여러분들 해드린 얘기가 있었죠. 이거 안 죽는다. 흔들면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하면서 근데 이걸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걸 사셔라 해가지고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쪽을 얘기해드렸고 하여튼 전선주 전력 테마주들 한수원의 즉 체코 원전 계약이 다음 달 7일에 순조롭게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체코의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대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탈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풍력 오늘 움직인 것도 그런데 원전은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전도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 테마가 움직이면 전선 테마 전력주도 같이 움직이는 실과 바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움직임이 좀 오늘 좀 강세 보여주는 게 일단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체크 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체크를 가보면 자, 나스닥 17,000 딱 저항대 부딪혔는데 그래도 모양이 양봉으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실적 미국에 있는 구글도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18,000 뭐 돌파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 더, 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느낌을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그걸로 좋은 거예요. 박스권의 느낌만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주의 움직임이 좋은데 정책주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도 안 올라가는 쪽들이 뭐 유리기판, CXL 한번 움직이고 오늘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움직임이 없고 하여튼 뭐 다 움직임이 없는데 그래도 전력주 움직임이 좋으니까 전력주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고요. 어쨌든 미국장은 박스권, 그러니까 18,000을 돌파해야지만 지금의 위험한 상황들이 해제가 됐다라고 좀 보니까 요거가 돌파가 되는지 잘 보시고 이거 돌파 안 되면 지금은 그냥 소소한 단기적인 매매 정도의 접근.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곧 폭락할까 봐 겁나가고 전 주식 못 사겠어요. 그러면 손가락 계속 빨고 있다 보면 종목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단기 매매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미국장이 여기서 15,500 여기 라인부터 안 빠지고 이날이 22일 날 16,000 찍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니까 모양이 계속 떨어질 때는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진짜로 무섭다 생각하고 던져야 되는 거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던져야 되는 건데 대륙 떨어지면 계속 사고 올라가면 무섭다고 안 사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양봉 매수, 음봉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양봉이 나왔으면 매수.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싸다고 혹은 물렸다고 단가 낮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손절, 매매의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 전고점 17,000 지금 돌파의 시도가 나오는 이 상황에 안 간 거 공략하면 되잖아요. 덜 올라간 거, 천양봉 뜬 거 이런 거 공략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하게 잘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트가 강하다는 거고 올라가는 폭은 빠진 게 없어서 그렇게 막 강하진 않아요. 어제 미국 시장 2.7%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0.4%밖에 안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우리는 안 떨어지고 버텼으니까. 근데 테마주의 흐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 대형주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부터 하나도 재미없어요. 올라가는 게 1%도 안 올라갑니다. 미국장 올라가도 삼성전자 0.6%, 삼성전기 0.16%, 삼성 SDI 0.11%, SK하이닉스만 2.6% 올라가고 뭐 대부분 대형주들이 0. 몇 프로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재미가 없죠. 좀 더 그것보다 가볍게 움직이거나 테마주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바이오스마트 이거 전선 전력주
흔들면은 또 올라간다 그랬는데 오늘 진짜 잘 올라가죠. 한전산업도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고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실적이 막 좋다 그래갖고 한번 이슈가 어제 그저께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양봉 나오면서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거래도 실리고 있고 오전에 벌써 최근 했던 거래량을 넘어서려고 그러죠. 오전부터. 그러면은 이게 양봉 뜨고 계속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주면 효성중공업도 좀 양봉 나오고 요거 돌파가 되면 뭐 여러분들한테 어제 드렸었던 일진전기도 일진전기도 여기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천양봉 뜨죠. 다 천양봉 떠요 지금. 재룡산업도 재룡전기도 다 바닥에서 천양봉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HD 현대 일렉트릭 여기 있네요.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선 전력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 안 올라간 거 잘 찾아서 들어가서 매매하면 됩니다. 이걸 짝짓기 매매라 하고요. 천냥봉이 떴으니까 뭐 무서울 거 없어요. 천냥봉은 매수의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매수의 시그널. 천냥봉이 떴으니까 자 거기에서 어떤 거를 또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 국장 포인트는 바로 역시나 외국인의 기환이겠죠. 어제 사실 장 막판부터 이 매도 규모가 줄긴 했는데 오늘의 현재의 매수력을 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유지를 해주고 또 다음 주에 본격적인 대규모 순매수가 나와 주어야 이제 숏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다. 공매도는 줄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현재 종목에 대한 대응이 아직도 필요하신 여러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 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일진전기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3.87%가량 올라가면서 24,150원 선, 현재 24,000원 막 돌파해줬네요. 전문가님, 일진전기 또 오늘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오늘의 전략 그리고 매수가까지 어떻게 될까요? 자, 어제도 드렸던 일진전기인데요. 뭐 들어가자마자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디어 천냥봉이 떴어요. 이중바닥형의 천냥봉이 떠갖고 매수 양봉이 뜬 겁니다. 원전에 대한 지금 소식도 좋은 소식이 지금 오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계속 우리나라랑 원전 사업이 됐든 뭐 전선 전력 인프라 사업이 됐든 뭔가 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선 후보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원전은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배척한다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전선 전력주들이 또 수혜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 때문에 또 다시 요 이슈가 돼갖고 원전 테마가 급등하면 전선 테마주도 따라갈 수도 있고. 근데 천냥봉이 떴다는 게 제일 모양이 좋다.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일단은 지금 이슈들이 왕왕 있으니까 지금 뭐 미국장이 지금 뭐 폭락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지금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공략하려면. 실적도 좋아요. 1분기 실적 이번에도 좋고 이미 작년 2023년도서부터 2024년도 가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도 실적이 좋을 예정이고요. 그건 이미 기사가 나왔던 부분도 어제도 알려드렸고 실질적으로 컨센서스가 다 실적들이 우상향하는 마치 방산주와 조선주 보는 듯한 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책주,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는 전기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원전 지어야 돼. 방법 없습니다. 전기 값싸게 제공하려면 뭐 가스도 많이 갖다 팔아야 되겠지만 원전 져갖고 전기 가격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뭐 실적으로도 망할 회사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달라요. 2차 전지는 지금 뭐 테슬라는 어제도 오늘도 뭐 기사 보니까 뭐 판매량 저조하다, 뭐 실적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이쪽 전력 전선 인프라 쪽은 한번 봐봐요. 뭐 기사 아무데나 찾아봐도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들이 대박이 났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조선 기자재, 방산주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겸비되어 있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과연 어제보다 싸게 줄 것인지 그냥 현재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첫 양봉을 그려낸 일진전기. 잠시 후에 자세한 매수가 한번 공개해 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체크해 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4월 14일 그리고 15일 문배철강 각각 2,375원 그리고 2,500원 선에 공략해봤는데요. 10.5%의 상승률 월요일에 기록해주게 되면서 놀라운 두 자릿대의 상승을 기록해줬고요. 3%의 상승률 이어서 연이어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또 바로 4월 16일 문배철강 2,500원, 17일 그리고 18일 동양철관 각각 1,100원 선에 공략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들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시죠. 바로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4월 21일 에이텍 모빌리티 17,960원, 1.2%의 상승률, 또 20일 동양철관 950원, 그리고 23일 재룡전기 31,400원, 양일 모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바로 어제였죠. 일진전기 23,400원, 무려 4% 이상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벌써 만나봤었는데요. 4%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해준 일진전기. 오늘도 뭔가 예감이 좋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들부터 먼저 AS 하고 그다음에 급등명중 종목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모빌리티. 자, 이것도 바닥이라서 뭐 조만간에 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움직임이 없네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이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한 번 더 미국 시장이 18,000 쪽으로 한 번 더 붙일 것 같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붙이면 얘도 낙폭가 되죠. 낙폭가 되니까 전저점 지지하고 한 번 튀면서 18,000원, 19,000원, 2만 원, 그러니까 22,000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이따금씩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급등한다고 쫓아가지 말고 올라오면 잘 파시고. 자,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은 동양철관.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950원이니까. 950원이니까 가격이 안 들어왔고 고맙게도 내려오고 있네요. 많이 내려오면 그때 잘 보시면 되겠고. 이건 미도달. 다음은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 전선 전력주 테마로 드렸던 건데 31,400원인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뭐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지금 32,000원대인데 모양은 바닥에 있고 아쉬운 거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전선 전력주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면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추천주로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거나 사보신 분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 어제 드렸었던 일진전기. 어제는 이제 23,400원에 공략해보셔라 했는데 이제 딱 손톱만큼 움직인 겁니다. 조정받고, 자,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거 이중바닥형. 이중바닥형의 완벽한 모습이 그려지려면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가 나오면 완벽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도 다른 전선 전력주 튀듯이 한번 힘을 낼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괜찮고 뭐 나머지 뭐 그렇게 나무랄 만한 흐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미국이 18,000 볼타 못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서는 뭐 테마주든 뭐든 다 차익 실현하고 일단 빼셔야 되는데 어제 미국이 강세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기술주들이 실적들이 좋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뭐 거기다 금리 인하도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또 얘기 또 지나면 금리 인하 못한다 그러면 또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바로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런 테마주들도 뭐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무슨 무슨 탄소 포집 관련주 해가지고 뭐 저거 움직이고 신재생 움직이고 뭐 풍력 움직이고 원전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수익이 뭐 4%가 좀 적다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만 팔고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넘어가서 휴림로봇. 휴림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애들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만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고 거의 뭐 움직임이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것만 움직인다는 게 뭐 애경케미칼 막 상한가 가고 하나솔루션 10% 움직이고 그다음에 한국선지 20% 폭등하고 근데 요런 것만 움직여요. 요런 것만. 안 가요. 다른 것도. 하나오션 6% 폭등하고 HT 현대중공업 6% 폭등하고 가는 것만 움직입니다. 다른 것들은 요거 말고는 잘 안 움직여요. 뭐 삼육물산 29% 상한가 가고 뭐 2차 전지도 뭐 자이글 이거 상한가 가고 나머지들은 움직임이 없고 뭐 가는 것만 가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움직임은 없지만 뭐 안전한 편이죠. 휴림로봇. 뭐 전략은 어제와 동일하고요. 비중 줄여놓고 보유만 일부만 보유 가능하고 다음은 DK락. 자, DK락. 이것도 보유는 되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지금 0.00%. 그러니까 보합이네요. 차트는 여기 튈만도 한데 안 튀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의 이상한 특징이 이런 거죠. 미국장 급등에도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하지 않고 가는 것만 일부만 움직이는 하여튼 오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마다 뭐 전력주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급등하고 뭐 비만 치료제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어제 움직여서 그런지 오늘은 일부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일부 움직이니까 아무거나 따라가지 말고 좀 만만한 것들만 건드리시고 어쨌든 DK락도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뭐 많이 떠 있는 게 아니니까 비중만 줄여가지고 가져가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DK락.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배철강. 다 수익이 난 종목이고 지금도 수익으로 팔 수 있는 종목인데 안 가니까 답답하죠. 해서 비중 줄여놓고 버티시면 돼요. 근데 비중 줄여놨는데 답답하다. 그럼 또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들어가시면 돼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 딱 봤는데 뭐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 달라붙어서 매매하면 됩니다.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조만간에 미국 시장 18,000 못 넘어가고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종목들 갖고 있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기만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지금 갈 때 안 움직이면 비중 더 줄여놓고 흔들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비중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나빠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쪽들은 조심해야 돼. 근데 올라간 건 없어요. 올라간 거 없으니까 비중만 줄여서.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비중을 더 줄여서.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오늘 전력 전선 테마주 쪽에서 일단 LX 일렉트릭이 차트가 참 강하고 좋아요. LX 일렉트릭이 죽이죠. 이중 바닥형에다가 이게 지금 8%대 이 무거운 종목이 이 무거운 종목이 5조 3천억짜리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서 막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호가 보면서 막 먹어가는 거 보면서 좀 강하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를 아침에서 봤는데 이게 호가를 보면은 일단 매수 가격은 24,000원에 어제보다 600원 비싼데도 왜 거기서 공략하는지 얘기는 하겠습니다. 24,000원이면 공략을 해보시고 매수 기법으로 따졌을 때도 천냥봉이 뜨게 되면 일단 사고 본다 패턴입니다. 근데 거래가 실리면 더 강한 매수의 패턴이 되는데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막 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키움증권, 그러니까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 외국인들하고 JP모간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미래셋에서 물량을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자꾸 파는데 얘네들이 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냄새를 맡고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전선전력주들은
뭐 한수원 그거 말고도 아니면 뭐 정책주 말고도 뭐 비슷비슷한 이슈들이 거기서 돌리고 하긴 하는데 재탕이긴 한데 뭔가 이슈를 얘네들이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그 원전 수주가 있을런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전선 노후된 거 그 교체하는데 뭐 한국하고 뭐 협상하려고 조만간 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매수세에 갑자기 막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LX 일렉트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일단 포착이 됐으니까 걔 따라서 움직이려면 이것도 전고점 돌파는 한번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방산주, 그다음에 조선주 못지않은 자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 실적은 좋아요. 그냥 계속 우상향입니다. 적자남 회사도 아니에요. 당기순이익 계속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242억 벌었다가 그 다음에서는 345억, 그 다음에서는 462억. 올해는 815억 벌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2배 벌 예정이죠. 그리고 내후년에서는 1,155억 벌 예정이고 내후년에서는 1,200억 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일단 좋아요. 근데 이 컨센서스는 계속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수주량들이 점점 많아지거나 미국에 노후된 거 교체한다고 미국에서 자꾸 돈 써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컨센서스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방산주, 조선주, 재작년부터 했었던 게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좋고 막 그런데 주가 차트가 뭐 나쁘지 않다. 위치가 뭐 그렇게 막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물려도 방산주처럼 물려도 조선주처럼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 여기 전고점 돌파는 LX 일렉트릭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LX 일렉트릭이 꺾이지 않으면 꺾일 것 같지도 않아요. LX 일렉트릭이 한 번 더 월요일날 화요일날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얘도 천양봉 뜨고 두양봉 뜨고 뭐 세양봉 뜨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갔다 싶으면 N자형이죠. N자형. N자형이면 3만 원에 걸리는데 그쯤 가면 욕심내지 말고 거기서 또 꼭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이 천양봉 뜬 매수의 양봉이다. 그리고 이거 1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 다 지금 바닥에 있는 거 두더집하고 있는 것 종목들 사느라 이런 거 뭐 4%나 올라갔다고 못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봉 뜬 거 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일진전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일진전기, 저희 매수가의 경우에는 24,00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고민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HD 현대 마린 엔진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33,800원에 10%. 지난해 그룹에 편입된 이후로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한 게 어제 실적 발표에서 바로 확인이 됐었죠.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1.95%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35,37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미 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오늘 5일선 위로 크게 띄워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 퍼가 겨우 14 수준인데 업계 동종업계 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주실까요? 뭐 얘의 단점은 그냥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게 단점이고 조선기자재는 일단 저는 좋게 보는 근데 좀 덜 올라간 쪽을 좀 보시라고 했던 건데 얘는 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매수 가격도 3,300원도 아니고 13,000원도 아니고 33,800원이면은 3,900원에서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에코프로를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2만 원대 근데 지금 가격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150만 원 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에코프로 1,800원에 사라 그랬는데 1,800원 안 사고 약 20만 원 정도에 산 사람들은 지금 5만 원 내려가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떠 있는 것들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게 시세가 무너지면. 근데 아직 조선주랑 조선기자 쪽에서는 올해서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에서 좀 잘 봐야 되고 조선주, 조선기자재는 뭐 일감으로 따지게 되면 3년 6개월치 일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조선주들은 좀 내년에 좀 신경 써야 되고 올해는 괜찮아요. 조선주, 조선기자재는 별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 정도 사이클에서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에코프로처럼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괜찮아요. 좀 비싸게 샀지만 원래 가는 게 더 잘 가기도 하고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3만 원 안 깨지면 버티셔라. 3만 원 깨지면 좀 억울하더라도 절반이라도 손절했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시는 건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왔지만 뭐 괜찮아 보입니다. 조선 기자재니까. 더 가져가시고 뭐 4만 원, 5만 원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의 강세 종목이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1,33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7%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60일선까지 올라와 줬네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반도체 쪽도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또 CXL 개화 기대감까지 겹쳤죠. 네오셈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이제 CXL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CXL 움직이길래 HBM이나 뭐 어제 기사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HBM, 그다음에 유리기파 뭐 이런 쪽들이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시세를 보면 가는 것들만 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것들만 가고 그렇게 강세가 아닙니다. 최근에 테마주들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뭐 그닥 오히려 비만 치료제 먹는 거 나온다고 막 급등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별로 좀 수상해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좋다 그래갖고 움직이면은 종목들이 아주 폭등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박스권 매매로 그냥 들어주면 팔아주는 게 지금은 장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오셈 이렇게 저항대 걸린 게 12,000원이네요. 그래서 12,000원 오면 한번 잘 파시고 또 내려오면 밑에서 9,000원대에 다시 사시고 또 12,000원 오면 팔고. 근데 9,000원에 많이 사게 되면 12,000원 가도 좋지만 11,000원만 가도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1,000원에 팔기는 억울하잖아요. 12,000원 갖다 팔았다가 9,000원에 샀다가 그다음부터 11,000원, 12,000원에 팔았다가 또 9,000원에 샀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매매하다 보면 뭐 미국에서 좋은 소식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주 그러니까 일단 나스닥이 18,000 돌파 안착하면 그럼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아직 18,000원 돌파 안착한 게 아니니까요. 매매만. 그래서 지금 좀 더 올라올 때까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한화솔루션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31,2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한화솔루션 마찬가지로 이 9.96% 거의 10% 두 자릿대의 상승률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9,800원 선 다시 한번 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아마 내일 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대로 시장만 잘 흘러가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한화솔루션 현재 5일선 위로 강하게 뛰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자, 이분은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온 경우인 것 같아요. 좀 거래량도 좋고요. 거래량도 좋고 이게 지금 태양광 섹터로 해갖고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재생에너지 발언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35,000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수익 나면 한번 잘 파세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고. 일단 차트가 추세를 지금 돌리는 힘이 실렸으니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된 게 역별 급등주 패턴처럼 거래량도 좋고. 근데 미국 시장이 18,000 아직 안착이 안 됐으니까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또 기다리면 또 다시 싸게 내려오면
흐름은 바뀌었으니까 계속 땅굴 파던 두더지 흐름에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라간 흐름으로 바뀌었으니까 단가가 높다는 그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31,000원대에서부터 35,000원대 팔았다가 단가를 낮추면 되죠. 팔았으니까. 그럼 25,000원 이하, 2만 원 뭐 이런 데서 다시 재매수하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단가가 낮으니까 버티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신라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신약 모멘텀 기대감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지금 이 시각 6,200원 현재 말씀을 주셨고요. 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현재 신라젠 10%가량 오늘도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4,2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 신라젠이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왔습니다. 이 자회사 우성제약을 흡수 합병한다는 추가적인 이슈까지 들려왔는데요. 이게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 이어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약주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은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몇몇 애들만 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움직이고 반대로 녹십자 안 갑니다. 한미약품 안 가요. 자꾸 땅굴 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약주들이 강할 때는 다 같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셀티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다 급등이 나오면서 다 같이 땡겨 올렸는데 지금은 가는 것들만 갑니다. 뭐 올라가는 것들은 뭐 안에 내용 보면은 무슨 뭐 다이코 상교부터 해갖고 무슨 어디랑 뭐 글로벌 제약사랑 뭐 협약을 맺었고 뭐 ADC 이중 뭐 적합체 뭐 등등 뭐 이런 이유로 막 움직이는데 그냥 올라가는 그냥 핑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코로나가 터지듯이 뭔가 큰 급변 사태라든지 뭐 과거에 뭐 광우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줄기세포 뭐 치료제라든지 항암 신약 뭐 이런 것들 뭔가 이슈가 크게 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다 같이 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는 것들만 움직이고 신라젠은 지금 그 보면은 얘는 적자 회사예요. 적자. 그리고 저는 제약주를 좋게 보는데 지금은 안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제약주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노인성 질병,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들면, 그러니까 70대, 80대, 90대 나이를 들게 되면 눈도 안 보이게 되고 근골격계 이런 것들도 다 서약해지고 인대도 막 늘어지고 막 안 좋아지고 뭐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무릎 아프지, 뭐 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노인성 질병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 늙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질병들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 그런 고통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뭐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치료제들이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 언젠가는이 내년이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될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제약주의 큰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또 신약과 그런 노인성 질병들,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치료제가 또 분명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제약주에 큰 장이 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없어서 자 이거는 매수하신 분의 가격을 보면은 물렸죠. 그냥 물렸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저는 앞으로 미래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제약주는 큰 장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적자 회사라서 좀 불안하기는 해도 언젠가는 제약주에 큰 장이 올 거니까 그게 올해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확실한 건 10년 안에는 무조건 옵니다. 지금의 발달 속도로 볼 때는 5년 안에도 충분히 올다고 보니까 그때 큰 장이 올 거예요. 이전에 여기 신라젠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막 100배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약주들은 이왕 물렸다 그러면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이 M7 소식 누구보다 생생하게 현지 기사 언론 그대로 원문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밤사이에 알파벳이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또 시간을 거래해서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아졌죠. 관련된 뉴스 기사 오늘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이 제목인데요. Alphabet shares rise on strongest than expected revenue growth. 자, 알파벳의 이 예상 웃돈 매출
매출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실제로 첫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Alphabet reported revenue of $90.23 billion and earnings per share of $2.81. 상당히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선 알파벳이요. 902억 3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죠. 2.81달러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매출이 우선 전년 동기 대비 14%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 알파벳 주가가 상승한 이유 역시 이 강한 매출 증가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AI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competition heating up according to its first quarter earning report.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서 Advertising units are still showing strong growth. 이 광고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성장한 점이 이번 매출의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이 21선 저항을 돌파하면서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 더해주고 있는 알파벳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 검색 광고 부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팔란티어와의 클라우드 협업 확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죠. 특히나 이 팔란티어의 이 패드스타트 플랫폼이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부각을 받고요.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번 올해에서의 하락세를 돌릴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네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알파벳이 이 배당보다는 좀 성장에 재투자하는 그런 성격의 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현금성 자산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노선을 틀고 있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 예를 들어서 반독점 소송 같은 경우에서 현재 디지털 광고 성장 둔화에 대응해 기업 가치 안정성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관님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알파벳 상승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뭐 지금 나오는 호재들은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좋다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안 좋게 얘기 나와도 아직 모른다. 왜냐면 미국 추세가 지금 돌려줄 그 자리가 18,000을 돌파 안착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에서 강의를 녹화한 게 있거든요. 2개를 녹화를 했는데 한번 그걸 보시면 왜 나스닥 18,000 안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착하지 않으면 올라와봤자 그냥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18,000 돌파 안 되면 떨어지기 딱 좋은 더 떨어지기 위한 잠깐의 반동일 수도 있어요. 싹 올라갔다가 더 밑으로 더 떨어지기 위한. 그러니까 18,000 안착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거기를 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는 과거의 차트들로 제가 막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근데 지금 뭐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2% 넘게 상승을 했고 17,000 돌파 안착을 했으니 종목들도 좋은 얘기 나와주면서 슬슬슬슬 조금씩 올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적 얘기도 한 번 나왔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다음에서 더 좋은 게 얘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실적이라는 건 한 번 얘기 좋은 얘기 나오면 한 번 쓰여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좋은 얘기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까지 좋았고, 그래, 좋았고 다음도 좋을 건데, 근데 이제 딱 가다가 뭐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가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 안 한다 얘기 나오거나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그럼 얘네들도 실적 좋다는 얘기는 다 사라지고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얘기가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는 그냥 매매하는 데 있어서 쓰시면 되고, 어쨌든 이 전고점 아직 돌파한 게 아니라서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일단 주목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파해주면 그 다음도 저항 라인 걸리고, 근데 18,000 미국이 18,000 안착을 해주면 차트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차트를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요때 꺾였죠. 여기서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여기서 돌리면서 결국 상승해줬죠. 이렇게 되려면 미국이 18,000을 안착해줘야 애플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뭐 테슬라가 됐든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려면 18,000 거기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뭐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차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2022년도
꺾일 때도 그렇고 거길 돌파 못하면 우하향으로 꺾이면서 하락장에 초기 증상이 나와요. 우리나라 코스피, 뭐 미국 시장 뭐 다 비슷해요.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여기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지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흐름이 이때 우리나라 2022년도 이때 모습하고 지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서 18,000 미국이 18,000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코스닥 차트인가 보네요. 뭐 코스닥 차트나 코스피 차트나 비슷한데 202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돌려 올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처럼 이렇게 하락장으로 열심히 떨어질 거냐. 그거에 대한 지금 박스권 기로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경보 해제를 해제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강의를 제가 어제 녹화를 했으니까 아마 5월 5일 날 뭐 그때 5월 6일 날 그때에서 뭐 휴일 날 한번 잘 보시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애플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항대를 돌파하지 않고 미국장 지금 조금 반등 줬다고 다들 조금씩 움직이는 그러니까 돌파한 모습을 뭐 하나라도 찾았으면 참 좋은 흐름인데 없어요. 돌파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건 그나마 근데 이것도 돌파한다 하기도 좀 그렇다. 이것도 지금 저항대 여기 걸려 있죠. 대부분 다 걸려 있어요. 그래도 뭐 이번 실적 시즌에 기술주들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돌파가 되고 나스닥도 18,000 돌파가 되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저는 경고 해제를 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라. 매매를 더 시원스럽게, 더 강하게, 더 실어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18,000 미국이 안착이 되면. 근데 안착 안 하잖아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아직은 안전한 단계가 아니니 소소하게 매매 정도로 하시고 반등 주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러다가 장이 안 좋다 싶으면 손절하고 현금화 더 늘리고 어쨌든 지금도 현금화를 좀 늘리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무리해서 매매는 좀 삼가하시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무리한 매매는 삼가하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알파벳처럼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또 주주 환원 여력이 큰 빅테크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반독점 이슈 역시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상태이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 특히나 추가적인 이런 이슈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